서울 수도권을 통째로 다 접한다라면 제가 볼 때 20-30%의 조정폭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때가 적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또 집값이 혹시나 오르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과 함께 네네네. 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까 하는 준비를 좀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좀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언제쯤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신호를 좀 찾아야 될까? 어떻게 말씀해 신호가 주실까요? 아니라 지금 네.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가격이 조정되는 걸 기다리는 게 최고신데 가격에 대한 네, 네.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음. 기다리기 힘드시잖아요. 음. 그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음.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네. 현재 집값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30% 이하다. 그럼 사셔도 됩니다. 좀 비싸게 사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네. 비싸게 사셔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비싼 것 같지만 뭐 화폐 가치를 따져본다면 10년 뒤에는 뭐 똑같아질 수도 있겠죠. 네. 네. 다만 우리가 인구 감소가 있으니까 좀 변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얘기가 거의 맞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정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높은 가격인 거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렇다면 적정 가격인 건 공공분양이 좀 있겠죠. 공공분양 자체도 정부가 지금 주택가를 올리니까 공공분양가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한 20% 다운된 가격으로 분양한단 말이에요. 약간 비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머리 아프지 않게 들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륨이 크다 보니까 1억 비싸게 사면 1억을 우리가 자산 운용하면 활용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걸 판단해 보신다면 주택 매입 시기를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반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오면. 네. 하반기에도 말씀드렸던 뭐 PF 문제나 이런 것들 리스크가 돼서 조정 어떤 심리가 다들 갖게 되면 조정이 좀 세게 올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좀 조정이 될 때 사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린 건 본인이 살 수 있는 가격을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안 정해 놓으시면 2022년도 막 내려갈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정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실 분들은 사시고 돈이 부족한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라 그러는데 또 정부가 또 인정을 올려가지고 네. 제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격을 정해 놓고 맞춰가지고 언저리에 오시면은 그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접하시고 원래 하반기에 공공분양을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또 약간 트릭을 써서 내년을 좀 미뤘어요.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부터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기를 3기 신도시. 네. 그렇다고 1기 신도시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더 꺾이면 적정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적정가는 이미 정부에서도 옛날에 발표했잖아요. 한은혜 보고서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PIR 지수를 말하면 한 12 정도예요, 서울은. 그럼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20%에서 30% 빠져야 돼요. 적어도 20% 정도는 서울은. 네. 지방은 지금 좀 빠지는 추세고 수도권도 지금 많이 빠진 데 있잖아요. 송도 같은 데는 50% 빠졌다가 지금 한 70% 올라온 데도 있고 조금 단지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을 통째로 다 접한다라면 제가 볼 때 20-30%의 조정폭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때가 적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을 좀 시점으로 보고 그 사이에 아무래도 무주택자들은 뭐 전세나 월세를 살 텐데 네. 뭐 어떤 게 좀 월세나 전세 중에서 그건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좀 이게 좀 현명한 거주 형태일까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때 지금 그런 고민을 질문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과감하게 월세를 사셔라. 사시고 분명히 때가 한번 오면 그때 왜 전세돈에 물려 있으면은 조정이 왔을 때 못 사잖아요. 그쵸, 예. 안 맞아서 타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과감하게 자기가 사고자 살고 있는데 말고 사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란 텀을 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조정의 기미가 있다고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음,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쵸. 훨씬 네. 유리합니다. 네. 전세를 사시게 되면 음, 시간 맞추기가 많이 힘들어요. 음, 그리고 또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타임을 놓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강력한 마인드가 꼭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할 경우에는 월세로 가시고, 음,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난 보겠다, 이 음. 동네를, 그러면 전세로 가시고, 아, 이렇게 좀 좀 더 택하시면 좋을 그래도 것 말씀해 같습니다. 주시니까 좀 명확하네요. 아, 그렇게 예, 네네네. 선택의 어떤 방법에 네. 있어서. 그 또 이제 어떤 집을 사느냐에 또 중요한데 네네.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30평대 또 20평대 이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도 나타나요.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라 네. 가격 때문에 억지로 바뀐 거죠. 우리가 아, 명확해 볼 거는. 음, 만약에 지금 25평이 예전에 5억이었으면 지금 뭐 10억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득의 자산의 어떤 처분 여력이 있는데, 네, 예전에 32평이 10억이었는데 음, 지금은 이게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10억의 수준에서의 어떤 매수 여력이 있는데 음, 20억이 되니까 근접을 못하니까 거래량이 못 받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타의적으로 20평대로 내려온 거지, 가격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잡고 있고, 뭐 네, 국민 평형이 네. 25평대로 된다 이 얘기 맞아요. 그냥 아, 역으로 뭐예요? 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정상적인 보면, 국민 예, 평형은 32평인데 음, 그러면 여기서 또 정부 얘기가 나오죠. 음, 이 무리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죠. 왜? 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서 여러 가지 경제에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겁나는 부분이 뭐냐면 주택 가격이 급하게 내리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색깔이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음, 앞으로 우리가 이를 뭐 정치적 용어로 해서 죄송한데 좀 잘 우리가 음, 저거 할 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네. 여론을 전달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여론을 따라오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 네, 이렇게 네. 알겠네요. 아무래도 또 뭐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이 청약이었는데 지금 분양가가 또 워낙 높다 더 보니까 비싸죠. 예, 더 더 비싸죠. 어려운데 이 좀 청약 시장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은 일단 네, 저나 이제 사회단체에서 하는 음, 그 분양가 조성 원가제 운동에 참여하시는 거, 첫 번째. 왜냐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땅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러면 공사잖아요. 월급 나가잖아요. 음, 그 인건비 정도만 벌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수익 창출하죠? 음, 그게 국가 기관에 할 일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감정평가제 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 생각을 해요. 뭐 여기다가 명분을 붙인 게 뭐예요? 뭐 LH가 적자가 났다. 그 적자는 긍정적 적자도 많아요.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비용은 전 세계도 똑같이 해요. 아, 그런 부분은 이렇게 회계 개정으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건데, 음, 그러니까 그 운동을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아, 우리 돈으로 나라가 대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음. 땅을 샀어요. 음, 왜 땅값을 부풀려 받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청사들이 다 비싸게 깨끗하잖아요. 음, 돈이 남아들기도 하고 엄한데 보도블록 깔고 이런 일이 벌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여론을 모아서 가면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짓는 거니까 저렴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민간이 공급이 부족할 때 공공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공급 부족을 막아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LH 사태에서 보셨잖아요. 공공기관에 있는 탐관 놀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여론화시키는 게 1번. 2번은 이제 그 와중에 양심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들은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요. 상한제 적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좋은 지역.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아서 미분양을 한번 뭐 적정한 시기에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분양 아파트는 네.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미분양이 났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집 공인중개사 가셔가지고, 아, 저 집 살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막 사라고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내가 좀 갑인 느낌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건 천천히 시간 가셔도 돼요. 아, 근데 공인중개사가 포기를 했어. 음, 아, 그건 뭐
왜 비싸니까. 음. 근데 그거 그때는 좀 돌아보셔야 돼요. 왜 포기했다는 얘기 뭐예요? 아무도 안 사잖아요. 아, 아무도 안 산다는 거는 이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음. 이거는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음. 아, 그러면 얘가 가격이 언젠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내려오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메모를 할 거 아니에요. 조정이 있게 되면 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요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네. 부시고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첫 번째. 음. 있으면 이 집은 현재 미분양이지만 음. 그 집이 부셔질 때 채워지고 모자랄 수도 있겠죠. 이걸 조사하셔야 되고. 아. 근데 도리어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또 있어, 뒤에. 그러면 이거는 주변에, 예. 더 안 팔리겠죠. 음. 또 늘어나니까. 그땐 가격 조정이 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가실 때는 첫 번째, 일단 내가 부동산을 가서 시장상을 체크한다. 두 번째,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얼마 뒤에 또 있나 보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대체 효과가 있는 지역에 또 입주하는 물량이 적은지 많은지 체크하시고, 세 번째는 그 와중에 우리 동네 일대 내가 이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셔지는 집들이 얼마나 있는지 네. 그 개수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지어지는 집이 훨씬 많으면 네. 조정이 있을 거고 네. 부셔지는 집이 많으면 그런데 아까 공인중개사 갔더니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면 조정이 될 거고 조금 있어.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 부시는 집이 많으면 올라가겠죠. 이렇게 세 개를 맞춰보시면 미분양에 접근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네. 그 미분양을 뭐 진짜 이 인기가 없는 미분양이냐 아니면 주변 상황에 따라 좀 체크를 하셔야죠. 올라갈 수 있는 공부 안 하고 미분양이냐. 대충 사시면 안 네, 됩니다. 네. 그런 걸 공부 체크해 꼭 하셔야 봐야겠네요. 되고. 네. 네. 마지막으로 좀 무주택자들을 위한 조언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분들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약간 뭐 박탈감 느끼시고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실 텐데요. 또 주택 가격이 또 예전처럼 미친 집값으로 올라오시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 좀 올 겁니다.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접하시고, 특히나 이 부부 간에 결혼한 부부라면요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집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분들도요 돈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고 가족을 이루잖아요. 근데 집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네. 생각해도. 그쵸. 네. 그래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가족끼리 절대 집 때문에 이렇게 좀 투닥투닥 하지 마시고, 같이 잘 살다 보면 때가 오겠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년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전 절대 가족 간의 화해 지키시고 열심히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 좋은 때가 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